슈퍼리치보다 해피리치를 꿈꿔라.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76쪽에 밸런스 게임 원의 행복한 지옥 질원 천국 둘 중 하나 고르는 건데 저는 행복한 지옥 고른데 네. 어, 질원 천국보다는 행복한 지옥이 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왜 어떤 점이? 천국이 좋다 해도 지루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 그래. 진행해. 선생님 아닌가? 아니 잠시만. 최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저 같으면 지루한 정국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행복한 천국, 행복한 지옥이라지만 지옥이면 안 좋은 게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행복한 지옥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사실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행복한 지옥에서 행복할 일이 많다. 행복한 쪽에 설마 서겠지. 라는 그러한 기대가 커서 어, 네, 행복한 지옥에 살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상입니다. 자, 행복한 지옥, 지루한 천국이가 왜 나온 거야? 이 책에서 네? 그, 이 책에서 그 얘기가 왜 나온 거야? 가짜 행복이 아닌 진짜 행복에 집중하기. 그거하고 행복한 지옥, 진짜 뭐야, 지루한 천국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돈 많다고 무조건 행복, 아, 지옥이 안 좋은 거잖아요. 응, 그리고 천국은 좋은 건데, 응, 이게 지금 내용이 부자를 응. 하기니까 돈 관련된 거. 그러니까 그 어떻게 관련됐는지를 온유가 설명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좀 이따 더 생각해보고. 준원이는 왜 여기서 지금 행복한 지옥, 지루한 천국이가 나오는 거야? 소비 그런 건데 이제 응, 한국은 소비하는 게 행복한 지옥이고 응, 나라가 한계가 응, 아무튼 그 나라는 소비하는 게 지루한 천국 같다라고 해서 응.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이 저자는 이 저자는 어느 편을 들고 있을까? 이 저자는 이 책을 쓴 이 선생님 한지우 선생님은 행복한 지옥을 지지하고 있는 거야? 아니 행복한 지옥을 지지하고 있는 거야? 지루한 천국을 지지하고 있는 거야? 지루한 천국이요. 이 선생님은 지루한 천국을 사실은 지지하고 있는 거야. 우리 준원이처럼. 그래서 온유하고 선생님은 이 저자의 주장에 좀 반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야. 그 행복한 지옥은 뭐, 지옥이 상징하는 건 뭐고, 지루한 천국이 상징하는 건 뭐야? 행, 행복한 지옥은 탕진? 탕진? 상징? 그리고 지루한, 그리고 천국이요? 지루한 천국은 뭘 상징해? 소확행인가 그거요. 소확행. 그렇게 이해했어. 온유는. 저도, 자, 이 책에서는 아예 콕 집어서 얘기하잖아. 행복한 지옥은 어느 나라고, 지루한 천국은 어느 나라고, 콕 집어서. 행복한 지옥이. 한국? 한국은 행복한 지옥이래. 지루한 천국은. 노르웨이?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이른바 북유럽 선진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핀란드라든가 노르웨이 같은 그런 북유럽 선진국이 지루한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음, 한국하고 차이가 뭐야?
핀란드 같은 데는 음,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을 선호하지만 대한민국을 보면은 풍요롭지만 정서적으로는 다소 빈곤의 사회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준원이는? 방금처럼 그 핀란드나 걔네는 음, 약간 소비를 어, 약간 소소하게 하는 반면 한국은 이렇게 많이 한다? 자, 이 책에서 의미하는 바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한국을 행복한 지옥이라고 말하고 반면에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 선진국을 캐나다 이런 나라를 지루한 천국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 이런 이유예요. 자, 우리나라는 밤 12시, 새벽 1시, 2시에 뭐 배고파. 나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어? 못 사 먹어? 있어요. 사 먹을 수 있어. 자, 노래방 가고 싶어. 새벽 1시, 2시에 노래방 갈 수 있어? 없어? 뭐 청소년들 못 가지만 어른들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24시간 내내 그 쉽게 말하면 놀려면 놀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돈만 있으면 자기가 언제든지 즐길 수 있어. 24시간 내내. 그게 한국이야. 편의점도 24시간 하지. 요즘 식당들 중에 24시간 하지. 심지어는 뭐 배달을 해가지고 막 하지. 그게 우리 한국 사회라는 얘기. 자, 그럼 그게 가능하려면 온유가 밤 12시에도 식당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뭐 식당에 가서 뭐 맛있는 뭐 치킨을 먹고 이러려면 그 반대에는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일을 하는 사람. 그렇지. 밤 12시에도 새벽 2시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 즐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즐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북유럽 선진국이라든가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어 보통 한 9시나 10시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제 다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닫는다는 거야. 일부 막 번화가 빼놓고. 그래서 정 놀고 싶으면 아주 이렇게 번화한 곳, 한 곳에만 번화한 곳에 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 보통 동네나 이런 곳에서는 쉽게 그런 노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놀지를 못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놀 수가 없는 거야. 그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랑 못 노는 건 마찬가지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밤이 되면 같이 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돈 있는 사람은 놀고 싶으면 밤새 놀 수 있어. 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일해야 돼. 못 놀고 오히려 일을 해야 돼. 그래서 행복한 지옥이라고 한 분에서 행복한 건 누가 행복한 거야? 그 돈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놀고 싶은 사람들, 자유롭게 막 놀 수 있어. 행복해. 지옥은 누가 지옥인 거야? 돈이 부족. 돈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남 노는 거를 구경해야 돼. 부럽게 봐야 돼. 게다가 자기는 일해야 돼. 그래서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행복한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보통. 반면에 지루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들은 어 그냥 사람들이 일정 정도의 그 복지 수준에 이르렀어. 그 모든 게 여기 보장이 돼 있어. 그 사람들은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더 큰 돈을 벌기도 어려워. 왜냐면 더 많이 벌면 많이 번 만큼 뭐도 많이 내? 세, 세금도 많이 내.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일을 막 많이 하려고 하지를 않아. 반면에 일을 좀 덜해도 국가에서 복지를 웬만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별 커다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상당히 막 다이내믹한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정신없다는 얘기. 그런 변화가 막 있다는 얘기. 역동적이다는 얘기. 좋게 말하면 역동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혼란스러운 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행복한 지옥이냐 지루한 천국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있어서 뭐 돈, 돈 많으면 얼마든지 돈으로 소비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반면에 돈 없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무척이나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 격차가 큰 사회.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그 행복한 지옥과 지루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생각이 그대로야 아니면 생각이 바뀌었어? 지루한 천국이 날 것 같아요. 아 그래? 선생님은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지옥에다가 선생님이 손을 꼽은 이유는 아까 선생님 그랬잖아. 난 돈 많을 거야. 나는 쓰는 쪽을 택 쓰는 쪽이겠지 설마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근데 오늘은 왜 생각이 바뀌어요? 누구는 누구, 누구는 돈이 없어서 일하는 것보단 다 음, 같이 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온유하고 준원이는 착한 인류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선생님은 아주 못된 놈이야 힘들든 말든 나만 놀면 된다라고. 이거 좀 뭐가 바뀐 것 같은데. 어? 자, 어쨌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의 제목에서 슈퍼리치보다 해피리치를 꿈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슈퍼리치 여기 78조 이 책의 저자가 두 번째 문단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셋째 줄 그런데 그런데 슈퍼리치를 지향한 삶이 바로 이런 지루한 지옥에서 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와 같이 행복 지수가 높다고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은 소수의 슈퍼리치보다 다수가 적당한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도 핀란드처럼 물질적인 자원에선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이제는 돈과 행복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절실히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둘째 줄부터 앞으로 우리는 그럼 우리는 실제로 행복함을 더 많이 느끼는 북유럽처럼 지루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계속 아, 지루한 천국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다소 평화롭고 조용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 사회가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 이 선진국에서 지루한 지옥이 되지 않고 행복한 지옥이 돼야 되고 근데 그 행복한 지옥 아니 행복한 지옥이라네. 지루한 천국이 돼야 되고 지루한 천국에서도 그러니까 그 왜 그 천국을 지루하다고 느끼느냐 그건 행복에 대한 생각이 행복한 지옥에서 느끼는 행복 아까 말한 대로 뭐 술 마시고 뭐 소비하고 이런 거에서 행복을 찾다 보니까 그 우리가 행복한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거다. 근데 그 행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그 지루한 천국이 결코 뭐하지 않다, 지루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의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야 이 책의 저자와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 그래서 늘 쌤 얘기하지만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선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첫 번째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나는 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나는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 자, 준호님 진행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30쪽에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평균 부자 자산은 최소 100억인데 여러분은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 10억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억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놀 거 먹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문희 씨 해주세요. 저는 한 50억 정도는 통장에 기본으로 있어야지 부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억 정도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가긴 할 거니까 50억 정도가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 평균적으로 한 15년 전, 20년 전에 10억 10억 부자 되기 열풍이 분 적이 있었어. 그래서 준원이는 한 15년 전, 20년 전 사람이야. 한국 사회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은 온유가 말한 한 50억, 30억에서 한 50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심지어는 지금 50억도 아니고 한 100억은 있어야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냐. 또 30억, 50억도 이거 부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이것도 누구를 기준에 놓고 보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겁니다. 자, 준원이가 이제 10억이 있으면 부자다라고 생각했는데 10억 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 강남에서 10억 있으면 한 13평 정도 되는 아파트 13평형 정도 되는 것도 10억이 넘어. 준호나 서울 강남 비싼 데는 준호나 네, 그러면 그 집 한 채도 제대로 뭐해? 못 사요. 사기가 힘든 어떤 그런 부분. 근데 반면에 또 이렇게 어디 읍면동 지역에 나가면 한 2억, 3억 정도 주면 뭐 40평형, 50평형대 집을 살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이제 뭐야? 어느 지역에 집을 사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격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 첫 번째. 자, 두 번째. 현재 우리가 그 이자율, 은행에 예금했을 때 이자가 얼마큼 주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아까 온유가 예금 한 50억 정도 있으면 그거 갖고 먹고 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50억이라는 돈하고 10억이라는 돈이 있었을 때 요즘 은행에 예금했을 경우 한 3% 정도 이자율을 3%. 자, 3%면 10억이면 얼마가 1년에 나오는 거야, 이자가? 3%면 얼마? 3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 네, 어? 계산들이 안 돼? 한 달에 얼마? 250만 원. 어, 250만 원 10하면 2,500에다가 둘 하면 500이니까 합하면 3천 되잖아. 그러면 네.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어. 그럼 250만 원이면 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원이거든? 한 시간에 만 원이면 하루에 한 8시간씩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 한 40시간 정도 일한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한 달 치면 한 200 몇만 원 정도 돼.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250만 원 정도면 최저임금 수준 정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준원이가 집이 그 250만 원 갖고 있으면 아마 최저임금 수준으로 살면 원룸? 원룸 하나 얻어서 한 원룸 요즘에 도시에서는 원룸 얻었으면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줄 거야. 세를 지금 내야 될 거야. 그 정도 내고 한 200만 원 갖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생활하는 거야, 준원이가. 그래서 준원이가 혼자서 그 돈 갖고 생활을 하는 건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만약 준원이가 뭐 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막 이런 다음에 250만 원 갖고 결혼해서 아이 키우기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 만약에 준원이가 이제 10억은 있고 따로 뭐 돈을 번다라면 부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자산이 뭐라고 한다면 총 재산이 얼마라고 한다면 10억, 10억이라고 한다면 그거 갖고 뭐라고 하기 힘들어? 부자. 부자라고 하기 힘들어. 그래서 여기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들이 다 10억이 넘어 준원아. 그럼 그 사람들은 이미 10억을 갖고 있는 건데 다만 그게 뭘로 갖고 있는 거야? 집으로 갖고 돼, 집으로. 그리고 우리가 집만 있다고 해서 먹고 살 수 있어, 없어? 못 먹어요. 못 먹잖아. 집만 있다고 해서. 생활비가 들잖아. 그리고 우리가 부자라고 한다면, 준원이 부자의 기준이 뭐야? 그, 부자라고 한다면 어떤 생활을 살 것 같아? 준원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느, 뭐, 부자, 자산 어떻고, 뭐 그런 식으로. 대기업 다니고, 대기업 다니고.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대기업 다니면 된다? 네, 그럼 부자야?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려면 뭐 서울도 이제 어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뭐 10억에서 20억 정도 집이 있어야 되고 대기업 다니면 보통 연봉이 물론 나이만 달라. 그래서 처음에 뭐 20대 후반 입사하면 뭐 한 5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연봉.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나이 때 되면 억대 연봉을 받아. 1억 넘는 연봉을 받아. 그러니까 그 정도를 받으면 부자다. 오준원이가 생각하기에. 네. 어.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안 할 것 같아.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들이 예를 들면 뭐 골프 요즘 한국 사람들이 생각해 골프로 해외로 골프 여행을 몇 번 다닌다던가 아니면 해외여행을 뭐 1년에 몇 차례 자기가 다닐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 차 같은 경우에 좀 좋은 차를 뭐 이렇게 한 차도 보면은 뭐 7, 8천만부터 시작해서 억이 넘는 차도 있고 뭐 그런 차를 탈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 명품 옷 같은 거 이렇게 명품 뭐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 자녀들한테 무슨 뭐 용돈이나 뭐 이런 거 줄 때 뭐 용돈을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뭐 결혼 축하한다고 뭘 줄 때 몇백만 원씩 탁탁 줄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정도가 되어야 부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른바 빌딩 한 뭐 4, 5층짜리 5층짜리 빌딩 하나 갖고 있는 거 근데 그 빌딩 값이 그것도 지역에 따라 다른데 서울 같은데 그 빌딩 자체 하나만 해도 그게 100억대가 넘고 강남 같은 경우 강북 같은 경우는 한 5, 60억 정도가 되고 빌딩 하나만 그 5, 6층, 4, 5층짜리 근데 대전 선생님 있는 대전이나 수영 같은 경우 4, 5층짜리 하면 그게 한 2, 30억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마다 것들이 다른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부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준원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자, 삶의 수준 어떤 그런 부자. 근데 지금 그 준호이가 말했던 대기업에 다니고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이면 사실은 전체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100명 중에 10명 정도 이상 그 안에 드는 10명 정도 되어야 아까 그 대기업 다니고 서울에 집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뭐 하진 않은 거야? 흔하진 않은 거야.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10%라고 그러면 우리 그 어른들 생활활동하는 인구들이 뭐 한 천 몇백만 근로자들이 천 몇백 명 되거든. 그 중에 10%면 백 몇만이야. 그 백만 명 정도 되는 그 수십만 명은 또 그런 생활을 또 누리고 있어. 그럼 또 그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또 뭐야? 그렇게 또 뭐야? 적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어떤 기준에 놓고 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까도 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그의 기준이 어, 온유하고 준호이 태어나기 전만 해도 10억 모으기 열풍 불었어. 10억이면 부자라고 생각했어. 그때는 아파트들도 그 뭐야 몇 억, 그 10억 넘어간 아파트들이 거의 없었어.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로또가 당첨되면 진짜 로또였어. 로또 상금이 한 10억 정도 됐거든. 그러면 진짜 큰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요즘은 로또 받아 당첨돼도 인생 역전 한다고 안 해. 로또 금액이 더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요즘은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들이 점점 커져서 더 큰 금액을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뭐야? 준원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아, 내가 너한테 물어봤잖아. 온유, 인플레이션이 뭐야? 인플레이션은 어. 이 뭐예요? 우리 옛날에 그 인플레이션 그 얘기 하지 않았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아,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보고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 온유나 준원이가 기억하기에 짜장면 값, 어렸을 때 짜장면 값과 지금 짜장면 값이 얼마냐는 얘기지. 쌤이 어젠가 짜장면 먹으려고 갔더니 짜장면 값이 9천 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불과 한 5년 전, 몇 년 전만 해도 짜장면 값이 한 3천 원 정도였어, 3천 원. 3, 4천 원이었는데 그게 9천 원이 된 거야. 그럼 두 배에서 세 배가 뛴 거야. 이렇게 물가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 그런 걸 보고 이거 뭐라 한다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옛날에 부자가 기준으로 봤던 10억이 지금 30억이 부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돈의 가치가 그만큼 뭐였기 때문에 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10억을 살 수 있었던 돈으로 지금은 그 3분의 1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30억이라고 해봤자 몇 년 전에 10억하고 똑같은 돈인 것 같아. 그 아파트들 이런 선생님 사는 동네 아파트도 옛날에는 2억, 2억, 3억이면 비싼 아파트라고 그랬어.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8억, 9억, 10억 되고 있어. 그런 식으로 물가가 뭐였기 때문에 뛰었기 때문에 부자의 어떤 그런 기준들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성장했어. 그래서 만약에 온유가 어떤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맨날 30점, 40점, 50점 이렇게 맞는 애들이야. 근데 온유가 거기서 60점 맞았어. 그럼 온유 보고 야 겁나 천재다. 공부 진짜 잘한다 이럴 거야. 왜? 애들이 3, 40점 애들인데 60점이면 공부 잘하는 거잖아. 근데 온유가 전학을 갔어. 근데 애들이 다 막 70점, 80점 다 맞아. 그럼 거기서 온유가 60점 맞으면 뭐해? 공부 못하는 애 같다고 볼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점차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야. 그 우리나라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부자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들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 준영이가 말한 대로 뭐야 이렇게 서울에 아파트 있고 어? 월급 받고 뭐 차 있고 이러면 그게 부자의 어떤 그런 기준이었어.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어떤 그런 부자의 기준 중에 하나는 비행기 타는데 이코노미 안 타고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 가면 그게 부자였어. 근데 지금 여행 간다고 부자 아니야. 이코노미석 안 타고 이제 뭘 타야 돼? 퍼스트 뭐 퍼스트 타는 사람 거의 너무 극소수니까 퍼스트까지 기대하지 않고 비즈니스 속 정도. 근데 비즈니스이 이코노미 타게 되면 예를 들면 뭐 그 우리나라에서 뭐그 미국 간다. 그럼 한 150만 원, 200만 원이라고 생각해. 150만 원 정도를 해. 근데 비즈니스 타려면 300만 원, 400만 원. 자리 좀 더 넓고 뭐 이렇게 공간도 조기하고 서비스 좀 준다고 해서. 근데 그 비즈니스석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그 정도 타야 되는 거고. 근데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골프 치면 부자라고 그랬어. 요즘은 골프 치는 사람이 하도 많아. 더 이상 골프가 부자 운동이 아니야. 근데 이제 골프보다 이제 요즘에 부자라고 하면 요트 알아, 요트? 네. 요트를 구매해가지고 요트를 타고 다녀야 그래야 이제 그 부자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부자였던 그런 기준들이 점점 달라지는 그런 또 이렇게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꼭 슈퍼리치를 꿈꾸는 그 부분에서 그게 한두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것만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분들의 삶이 과연 의미가 있나 라는 부분에서 이 저자는 물음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쨌든 다른 많은 책들은 슈퍼리치를 되라고 여러분한테 권유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슈퍼리치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막 알려주는 책도 많아. 주식에서 돈 많이 벌어라. 아파트 부동산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다음에 코인에서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라고 그 돈 많이 버는 삶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삶인가.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런 류의 책들도 많아. 그런 책들이 인기도 많아. 실제로. 그래서 그런 류의 책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래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도 한 번 사는 인생 부자로 멋지게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이 책의 저자처럼 슈퍼리치가 아니라 해피리치를 꿈꿔라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는 거고. 이 책에도 잠깐 나왔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검소한 삶, 부자고 뭐고 이런 거 다 헛되다. 잘못됐다. 오히려 부자가 아니라 뭐해? 가난한 삶을 살아라라고 주장한 책도 있어요. 책들 중에는. 그리고 그의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걸 또 실천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이제 여러 주제, 세상에는 여러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주장들 여러분들 귀 담아 들어보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것들을 선택할 건가? 그건 전적으로 준원이의 선택이고 원유의 선택일 거라는 얘기죠. 준원이 진행.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어, 어, 38쪽에 보면 파이어족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파이어족처럼 사실 생각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돈 많이 벌어두고, 나중에, 빨리 벌고 빨리 퇴직해서 사는 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저도 커서 파이어족처럼 살고 싶습니다. 김문희 씨 해주세요. 저도 파이어족처럼 돈 많이 모아놓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이 파이어족 열풍이 그것도 한 5, 6년 전 우리나라에 파이어족 열풍이 엄청 세게 불었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파이어족과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오고 내가 파이어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파이어족이 뭐야? 젊을 때 이제 돈 많이 벌고 음. 퇴직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사는 사람. 그리고 파이어라는 어떤 그런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 파이어야. 그럼 너 해고야. 뭐 이런 뜻이야. 근데 그거를 해고당하는 건데 그걸 파이어족은 해고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직장에서 뭐 하겠다? 떠나겠다. 벗어나겠다. 이렇게 파이어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 38쪽에 보니까 노후 자금 전략으로 잘 알려져 있는 4%의 법칙, 연간 생활비의 25배를 모은 후 매년 약 4%를 지출하면서 일하지 않고 투자 수익만으로 여생을 여유롭게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온유가 아마 한 50억 정도를 얘기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준원이는 10%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4%라고 얘기했는데, 4% 정도 그러면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아까 한때는 은행 예금이 4%, 뭐 5%, 선생님이 온유하고 준호님 말할 때는 은행 예금이 12%였어. 12%라는 얘기는 뭐냐? 10억을 예금하면 1년에 1억 2천만 원씩 이자를 줬어. 한 달에 1천만 원씩. 그러니까 10억 있으면 아주 그냥 상상도 못하는 부자야. 선생님이 온유하고 준호님 말할 때는 이자가 12%였기 때문에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안정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 빌리는 이자는 3부이자로 해서 10억을 있으면 3억을 주는 거야. 그런 시대도 있었어. 이자율이 30%인 시대도 있었어. 쌤이 온유만 한 나이 때는. 근데 지금은 아까 말했듯이 은행 이자의 3% 정도도 안 준다는 얘기. 우리가 저금리 시대를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 책에서 뭘 문제로 삼냐면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특히 자산 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최근 파이어족을 꿈꾸던 2030 세대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2030으로 안 읽고 뭐라고 읽어야 돼, 준호나? 어디 39쪽 둘째 줄. 둘째 쪽이요? 39쪽의 둘째 줄. 2030세대라고 안 읽고 뭐라고 읽어야 돼? 아, 30. 2030. 어? 2030. 아, 뭐냐, 20, 30도 아니고 20, 2030이라고 있습니다. 2030. 왜요? 몰라, 왜 그렇게 있는지. 2030 세대라고 해서 2030 세대가 뭐야? 준호나 2030 세대가 20대, 30대. 20대, 30대. 지금 나이가 20살에서 30살. 뭐 20세부터 39살까지. 그걸 2030 세대라고 그래요. 너네들은 무슨 세대야? 어, 알파벳. 10 세대. 예. 10 세대. 그냥 10대. 10대라고 얘기하고 10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거 읽을 때 왜 그런지 쌤도 몰라. 근데 2030이라고 읽어. 20, 30도 아니고 2030이라고 읽어. 2030. 그래갖고 뭐 7080에 유행했던 노래들 뭐 이렇게
7080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7080이라고 하는 거는 70년생, 80년생. 70년생, 80년생 아니면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이제 7080, 뭐 8090,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는 어쨌든 2030 할 때는 20대, 30대 그 나이들을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여기서 자산 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상황.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자산 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자산은 부동산이라던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의 가치가 뭐 한다고? 아, 떨어진다고. 아까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그 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모아둔 돈 가지고 살 줄 알았는데 모아둔 돈 갖고 살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아까 이자율이 높을 때는 돈 있는 사람들이 이자만 받고 살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준원이가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연봉 5천만 원이면 그거는 마치 아까 10억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이자로 따졌을 때. 그래서 꾸준히 돈을 모아는 것들이 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하나는 파이어족이 되었을 때 막상 일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하고 싶은 일이 뭐 하더라고요? 없더라. 나 회사 때려치고 나 학교 안 다니면 나 잠 실컷 잘 거야. 나 뭐 여행 실컷 갈 거야. 막 그랬는데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행 떠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노는 것도 사실은 뭐 하더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시 뭐 해야 되겠다? 일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그 얘기를 하고 또 온유하고 준원이는 지금 어쨌든 뭐 방학이고 또 요즘 학생들 방학이 사실은 수능 때 방학하고 좀 달라. 수능 때 방학은 정말 그 방학 숙제가 있긴 했으나 그냥 노는 거였어. 근데 요즘 학생들 방학은 뭐 온유하고 준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 학원. 학원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애들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힘들대 방학이. 오전에 무슨 특강 듣고 막 이러면 온유가 막 아주 공감하는 고개 끄덕끄덕거렸네. 그 차라리 학교 가고 싶대. 개학하고 싶다는 그런 친구도 있더란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전한 방학이 아니어서 좀 모르겠는데, 쌤 때 보면은 방학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좀 지나면 심심해. 심심해서 차라리 학교 가고 싶어. 뭐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뭐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꿔. 그래갖고, 야, 은퇴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60대에서 은퇴한 분들이 오히려 힘들어해. 왜? 할게 없어. 심심해서? 어, 시간을 보낼 데가 없는 거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시간 보내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60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취업을 해. 다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돈 버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일은 단지 돈 버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시간을 뭐 하는 거야? 소비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래서 일을 끝까지 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어? 준원이 아니요. 뭐라고? 어, 파이어족 나쁘지 않다. 아이도 나쁘지 않는데 근데 이 책에서는 어 파이어족의 어떤 그 부분들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한계를 얘기하고 있고 사실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안타깝게도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물질주의와 탈물주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파이어족의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은 축소되고 물질주의적 측면인 빠른 은퇴, 경제적 자유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파이어족이 단지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해라. 라는 식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이 책의 주장을 주장하고 있어. 그럼 파이어족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 40쪽 마지막 줄 준원 읽어보겠습니다. 즉, 파이어족은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되찾기 위해 절약하고 적은 비용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삶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단지 꿈으로 남기지 않고 실현하려는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즉 적은 비용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서 결국은 자기가 돈을 버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서 파이어족이 그게 바로 해피리치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 해피리치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 책의 저자는 몇 가지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건데 122쪽 122쪽 보기 전에 101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해피리치가 말한다. 돈은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101쪽에 제목. 진정한 행복을 주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해피리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슈퍼리치들 중에 돈 모으는 데만 막 그 몰두하느라고 통장에 돈은 많은데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 또는 반대로 돈이 있는데 그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막 돈을 쓰는 사람도 있어. 그런 거 아니라고 이 책의 주장을 주장하고 있는. 이 책의 주장은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주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게 뭐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게 102쪽이야. 돈을 어디다 쓰라고 주장하고 있어? 경험, 어, 경험을 사는 일에 돈을 써라. 경험을 산다는 게 뭔 말이야? 여행 가거나 하는 거예요. 어, 여행 가거나, 이것저것 체험 같은 거 많이 해보고. 체험 많이 하거나, 이런 것들의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 느끼는 것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거다. 또 103쪽에 보니까 둘째 줄에, 아, 네? 둘째 줄부터 뭐에 돈을 쓰라는 거야? 자기를 개발하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해 돈을 쓰는 것. 그렇지, 진정한 행복을 위한 소비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를 개발한다. 그리고 얘가, 나 피아노를 나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 그럼 피아노 배우는데 돈 쓰라는 거야. 나 어떤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얘기 듣고 싶어. 그럼 나 그 사람 만나는데 뭐 티켓 사서 그 사람과 뭐 식사를 한다던가 그런 데 돈 쓰라는 거야. 그럴 때 오히려 더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주장. 이 책 저자의 주장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멋진 옷 사는 거가 난 더 행복한데. 난 좋은 가방 사는 게 더 행복한데. 그 사람마다 뭐 할 수 있는 거야. 다를. 준원이는 막 나는 그 티켓 나 돈 있으면 그 프리미어 리그 직접 가갖고 직관. 응? 나 거기 가가지고 거기 프리미어 리그 영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중요한 경기 보고 오려면 비행기 값, 호텔 값, 거기 뭐야
그 입장권 값, 뭐 이런 값이 든다는 거야. 한 1,000만 원 들어. 근데 난 거기 가서 직접 난 그거를 보고 오겠다. 난 그거에 만족하겠다라고 한다면 온유가 뭐라고 그때 1,000만 원 거기다 쓴다고 그러냐? 네? 1,000만 원을 준원이가 손흥민 선수 축구 경기 하는 거 같다. 직접 보고 오는데 돈을 쓴다. 라고 하면 온유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나쁜, 에, 돈, 자기 돈이니까 뭐. 아, 자기 돈이니까 그렇게 쓰건 말건? 넌 1,000만 원 있으면 그렇게 쓸 거야? 저는 진짜 계속 모아놨다가 너무 어. 사고 싶은 거 있을 때 살 것 같아. 1,000만 원 있으면 어쨌든 그 경기 보러 안 가고 뭐 음, 사고 싶은 거 살 거라고? 사고 싶은 거 뭐 예를 들면 저는 옷 같은 데 관심 많아서. 그치 너는 좋은 옷, 뭐 신상 옷, 멋진 옷 사고 싶지. 그러면 그거에 돈을 쓰겠다는 거야. 준호나 예? 3만 원짜리 옷 아, 사는데 돈 쓰고 있다는 온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1,000만 원, 어. 예, 음,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네 돈이니까 네 맘대로 써라 너도? 네, 나중에 준원이 여자친구가 1,000만 원짜리 옷 산다고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그러지 말라고요. 야, 여자친구나 아니면 그러지 말라 그럴 거야. 네, 그럼 오늘 남편이 나중에 남자친구가 1,000만 원 내고 메뉴 경기 보러 갔다 온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야, 오늘?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님? 야, 차라리 그 돈으로 내 옷 사줘 이럴 거야? 아, 그 옷을 1,000만 원짜리 옷을 산다는 게 아니라 한 옷 천만 몇십만 원짜리 있는 거 원? 아니? 우리? 네? 옷 1,000만 원짜리 있는 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몇십만 원으로만 사고 싶은 옷 산다는. 아직 온유가 이렇게 몇십만 원으로도 만족하는 수준인 건 아직은. 근데 나중에 이제 온유가 막 돈 많아지고 그러면은 막 그런 명품 막 그러고 하면 옷도 1,000만 원짜리 넘는 것도 또 막 있던데? 근데 명품 브랜드 옷이 제 눈에는 안 이뻐 보여서. 그렇구나. 야, 그래, 그래.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의 저자는 그러한 물질보다 경험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역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설득력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103쪽에 밸런스 게임이 뭐라고 돼 있어? 돈을 버는 시간 vs 시간을 버는 돈. 돈을 버는 시간과 시간을 버는 돈 이게 뭔 말이야? 시간을 써서 돈을 번다? 음, 돈으로 아니면 돈으로 시간을 산다? 음. 에? 그걸 갖고 예를 들면 준원이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 시간을 버는 돈이요? 어, 돈을 버는 시간은 뭐고 시간을 버는 돈은 뭐야? 돈을 버는 시간은, 어, 어, 돈을 버는 시간? 돈을 버는 시간은 뭐고 시간을 버는 돈은 뭐야? 돈, 돈을 버는 시간은 일하는 거? 음, 일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버는 시간을 버는, 이 수업 받는 그런 거? 수업 받는 거는 시간을 버는 돈이야? 어, 본인은 돈을 버는 시간과 시간을 버는 돈. 저도 돈을 버는 시간은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말 같고, 시간을 버는 돈은 돈이 많으니까 이제 일 안 하고 자유, 그거 알아? 그 요즘에 그 심부름 그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온유가 그 편의점에서 갑자기 콜라를 마시고 싶은 거야. 그 집에 냉장고에 콜라가 없어. 그럼 요즘에 그 배달 앱 해가지고 콜라 이렇게 주문하면 배달비 내면은 배달 집에까지 갖다 주는 경우 있지. 어? 거기서 돈을 버는 시간은 누구고 시간을 버는 건 누구일까? 그 얘기해서. 온유가 아, 돈을 편의점에서 배달을 사용해서 했더니 그 배달하는 그 쿠팡맨이 편의점에서 그걸 가지고 너한테 그 갖다 줬어. 어, 그, 그렇게 하면은 어, 자기 돈을 써가지고 굳이 콜라를 사러 멀리 안 나가도 돼서 음. 시간을 버는 돈이고, 그 배달해 주시는 분이
그 돈을 받고 이렇게 배달해 주니까 돈을 버는 시간. 그렇지. 그 배달 오는 돈을 버는 시간인 거야. 자기 시간을 써서 그거 몇천 원 버는 거야. 준호야, 이해가? 네, 반면 온유는 거기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던 거야. 다른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일을 계속 집중하기 위해서 편의점 갔다 오는 시간 15분, 20분을 내가 돈 5천 원 주고 그걸로 뭐 하겠다는 거야. 그 시간을 내가 아끼겠다는 거야.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 요즘에 이른바 대행 서비스 많잖아. 예를 들면 뭐 옷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자기가 다 빨래하고 뭐 해야 되잖아. 그 요즘에 그냥 옷을 그냥 그 뭐야 앞에 놓으면 어떤 분이 와갖고 수거해서 다 빨아가지고 건조까지 다 해가지고 다 집에 갖다 주잖아.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직접 빨아야 됐던 거 아니면 내가 직접 세탁소에 가서 맡기고 찾아와야 됐던 거야. 근데 그런 거를 다 뭐야 돈 내고 그 처리하잖아. 또는 준원이가 집 청소 이렇게 하려면 1시간, 2시간 집 청소 해야 되잖아, 사실은. 근데 가사 도우미 불러가지고 그분한테 뭐 5만 원이고 10만 원 주면 그분이 뭐해? 청소 싹 입장. 그렇죠. 해주잖아. 그러면 그 대신 그 준원이는 그 지불하는 거지. 그럼 준원이는 그걸 지불하고 대신에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청소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준호나? 네, 어쩌면 지금 여러분 부모님도 시간을 벌고 있는 거야. 시간을 버는 돈이야. 왜?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이 온유하고 조선이하고 같이 책 읽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책도 읽어야 되고 막 노래도 얘기해야 되고 시간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뭐 하는 거야? 돈 주고 맡긴 거잖아. 이해가? 응. 네. 지금 시간을 버는 돈이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반면에 지금 선생님은 뭐 하는 거고. 선생님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고 있는 거고. 돈을 버는 시간인 거고. 이해가?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그러면 돈을 버는 시간이 좋은 것 같아. 시간을 버는 돈이 좋은 것 같아, 준원이. 돈을 버는 시간이요. 너는 돈을 버는 시간, 네. 돈이, 저도 돈을 버는 시간. 그럼 준원이하고 원이는 열심히 이제 가수 도우미하러 다니고, 배달하러 다니고, 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고 싶은 거지? 원이하고 준원이. 아, 그거잖아. 돈을 버는 시간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겠다는 거잖아. 내 시간 내서 네. 열심히 돈 벌겠다는 거잖아. 준원이. 네. 맞아? 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어차피 시간을 버는 돈을 하려 해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시간을 버는 돈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버는 돈을 써.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냥 뭐해? 하던 일 멈추고 내가 편의점 갔다 오는 거야. 그 청소도 그냥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직접 하는 거야. 애들도 내가 직접 가르치는 거야. 왜? 돈이 네. 아까우니까. 내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내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기꺼이 돈을 쓰는 거야. 그런 점에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 거냐라는 거야. 물론 한쪽 둘 중에 한쪽만 하는 사람은 없어. 둘이 사실은 이렇게 뭐야 같이 서로 이제 그 융합이 돼 있어. 다만 어디에 더 비중을 둘 거냐라는 어디에 더 방점을 둘 거냐라는 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 손한테 맡기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돈의 부분이 아니라 아 각자 잘하는 일이 다른 거야. 부모님이 잘하는 일이 있는 거고 선생님이 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잘하는 일이 달라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거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러면 온유나 준원이 부모님이 시간을 버는 돈 해가지고 요리하는데 시간 걸리잖아. 그러면 시간을 버는 돈은 어떻게 하면 돼? 그, 셰프? 그렇지. 셰프 응. 불러다가 그 사람한테 다 음식 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 돈 주면 되잖아.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
요리하는데 시간 쓸 필요가 없잖아. 자, 그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준원이, 오니. 여러분 집에 셰프가 와서 또는 배달 음식으로 그렇게 해서 요리를 계속 먹을 수 있다라면. 배달 음식이 가끔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셰프가 오는 거는 진짜 완전 엄청 부자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부자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땡큐야?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 돈이 아까워서? 돈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있어도 저는 직접 요리해 먹는데, 왜? 요리 재밌지 않아요? 준원이는? 저는 셰프 고용할 것 같아요. 왜? 이 셰프니까 이제 음식도 좀 더 맛있게 만들고 음, 더 빨리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요리 안 하고 이제 그 셰프 불러다가 요리해주면 준원이 좋겠고? 네. 그렇지. 자, 요 부분에서 이제 아까 온유 같은 경우, 이 얘기가 중요한 거야. 자기의 경험. 그 경험, 그 요리하는 거 그 자체. 그리고 내가 요리한 거를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거. 그거 자체가 사는 거고, 그거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걸 굳이 왜 다른 사람한테 맡기냐는 거야. 누군가는 청소하는 게 지겨운 일이 아니라 청소하는 게 뭐 하는 일이야? 즐거운 일이야. 흥미로운 일이야. 우리 가족이 살 공간, 내가 살 공간을 내 힘으로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하는 거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지겨워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돈 있으면 맡기는 게 낫겠지. 근데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다 맡겨버리면 나는 뭐하고 사냐. 그런 점에서 뭐 자녀들 그 졸업식 하는데도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시간을 버는 돈, 뭐 누구한테 가서 네가 대신 축하 꽃다발 갖다 줘. 축하한다고 전해줘. 내가 거기 갔다 왔다 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거 축하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른바 행복, 관계, 정 이런 것들이 생기냐라는 거. 그런 점에서 이른바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고 돈으로 대체가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근데, 네. 이 책의 저자는 106쪽에 보면 돈으로 자유를 사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108쪽에 보면 뭐라고 했어? 빨간 글씨? 그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심을 두는 해피리치들. 해피리치들은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110쪽의 제목 나와 타인이 똑같이 행복해지는 활동 기부. 아까도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슈퍼리치 돈만 무조건 모으는 게 아니라 해피리치라면 기부하는 그리고 나눠줄 수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더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도 그래 내 걸 뭘 나눠줬을 때 나는 행복감을 느끼는지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려고 다른 사람들이 나눠줬을 때 그 기쁨을 느끼려고 난 돈을 번다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지. 미쳤냐? 어? 나를 위해서 쓰기도 바쁜데 뭘 남을 위해 나눠주냐. 라는 부분에서 그 차이를 또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2쪽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이 인생 필수템에서 행복훈련법 세 가지에서 그럼 어떻게 해피리치가 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뭐 하래? 감사일기와 칭찬일기 쓰기. 감사일기와 칭찬일기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24쪽에 두 번째 명상하기. 명상하기 얘기하고 있어. 그다음에 120쪽 세 번째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활성화하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단지 돈을 버는 거가 아닌 칭찬하고 감사하고 어? 명상하고 그다음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데 그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시 구체적인 방법이 128쪽이에요. 128쪽
그 첫 번째 분단 끝나는 부분 마지막에 준원이 세 가지 뭘 하래? 세로토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교 활동, 어? 사교 세로토닌 활동. 활성화하기 위한 세 가지 활동. 첫 번째보다 아,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거나 악수고 포옹과 같은 스킨십은 세로토닌을 무한히 분비시킵니다. 그거는 마지막 적이었고 저기 말이야. 128쪽의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대죠. 우리가 읽어봐. 운동, 햇볕쬐기, 스킨십의 세 가지 활동을 제한합니다. 운동. 그 다음에 햇볕 쬐기. 햇볕 쬐려면 산책해야 된다는 거야. 세 번째가 스킨십. 스킨십 하려면 사교 활동. 마음에 맞는 사람과 많이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해피리치의 어떤 그런 삶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른바 그 슈퍼리치 돈만 많이 버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해피리치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래서 맨날 무슨 누가 스킨십하고 운동하고 햇볕 쬐고 명상하고 이런 것만 한다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아니야. 당연히 모두 벌어야 돼. 돈도 벌어야 된다는 거야. 그 돈을 이 사람은 돈 자체를 많이 버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돈은 필요한 만큼만 벌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기부하고 사람들과 대인관계 맺고 경험하고 햇볕 많이 쬐고 명상하고 운동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오히려 여러분 삶이 더 행복한 삶, 더 나은 삶을 나은 삶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온유나 준원이가 생각해 봐야지. 온유나 준원이가 나중에 가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까, 뭐 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직업, 어떤 직업을 갖는 거 이전에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순간에 행복한가, 나는 그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원이나 온유가 먼저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준원이는 준원이 스스로가 행복한 순간을 알아? 아, 나 이럴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때가 네, 하나만 얘기해 보면 게임할 때, 뭐라고? 게임할 때요. 게임할 때. 네, 준원이 얘기 많이 들어서 알잖아. 게임할 때 행복하다. 본인은 저는 동물이랑 아, 놀거나 음. 볼 때, 그 동물원 놀 때. 그러면 이제 그 준원이나 온유가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시간에서 그런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어떻게 이제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또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 건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아시아에서 만난 우리 역사라는 책입니다. 아시아에서 만난 우리 역사라는 책이어서 맞습니다. 오늘 갖고 있는 책. 준원이한테 보여줘. 아유, 오늘 또 투덜거리겠네. 이야기 책인데, 맨날 경제책에다가 역사책에다가 아시아에서 만난 우리 역사라는 부분들은 우리 역사를 그냥 단지 한반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시아와 관련돼서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의 역사에서 배우는 거에 좀 더 이렇게 폭넓은 역사 플러스 세계사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런 책도 흥미로운데 오늘가 또 이런 책 있는 재미를 아는 재미를 지금 느껴야 되는데 오늘이야 그리고 이렇게 뭘 알았으면 자랑질을 좀 해. 어디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뭐 친척들한테 만나 좀 자랑을 좀 해. 아, 오늘 그러면 좀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못 느껴 그런 데는? 역사는 더 싫어요. 박사람 더 싫어. 그래 그래. 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